안녕하세요. 오늘 엠모스피어 스카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은 우리가 왜 공기청정기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물음부터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필요할까요? 네. 좋은 공기를 마셔야 되는데 필요환경 시대에서 네. 필요환경 필요한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공기청정기가 필요 없었겠죠. 공기가 맑았을 때는. 그러니까 물이나 그 식료품, 그러니까 음식은 그거를 먹음으로써 내가 어떤 영양분을 보충하고, 뭐 비타민도 보충하고, 영양분도 보충하고, 미네랄을 보충을 하는데, 공기는 나의 뭐 대사랑도 관계가 있겠지만 내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필수 조건인 거죠. 그래서 공기를 안 마시고는 살 수가 없으니까. 이를테면 음식은 내가 뭐 이걸 안 먹고 다른 걸 먹을 수도 있지만 공기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공기를 따로 사서 먹거나 어디서 뭐 판매를 해서 그거를 가지고 올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있는 환경에 있는 공기를 우리가 마시고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이 산업화가 계속되면서 공기가 나빠지고 있다는 거죠. 나빠지고 있는데 요즘에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이슈가 되는 게 미세먼지잖아요. 우리가 이제 미세먼지가 나쁜 이유는 미세먼지 속에 들어있는 나쁜 뭐 중금속이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성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미세먼지를 하면 10마이크로미터 정도 크기의 먼지를 미세먼지라고 하고요. 2.5 마이크로미터 정도의 크기를 미세먼지라고 하는데요.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중국에 8살짜리 소년이 폐암이 걸렸어요. 왜 걸렸을까요? 뭐 유전적인 영향도 물론 있겠죠. 하지만 뭐 담배를 핀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음식을 많이 만든 것도 아닐 텐데 폐암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어떤 특별한 환경 속에 접해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마실 수가 없으니까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파리나 뉴욕보다 한 2배 정도 공기의 질이 나쁘답니다. 공기의 질이 나쁘다는 거는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의 농도가 높다는 거죠. 네, 그 정도로 나쁘고 우리가 담배를 피지 않는, 그러니까 지금 폐암 환자들이 예전에는 남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남자의 폐암 증가율은 낮아지고 있대요. 근데 여성의 폐암 증가율은 높아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높아지는 이유가 외부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요. 음식을 만들면서 조리하는, 그러니까 실내에서 음식을 만들면서 조리하면 조리 과정에서 탄화가 되잖아요. 음식이 탄화가 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유해가스들로 인해서 여성들의 폐암 발병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또 특히나 흡연 남성에 비해서 여성의 경우에는 전이가 잘 된대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폐암 판정을 받더라도 남성은 좀 오래 살고 완치가 되는데 여성은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그냥 그렇다고 우리가 그냥 그거를 그냥 공기 나쁘니까 내 운명이거니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우리가 꼭 필요한 게 공기청정기겠죠. 공기청정기. 공기청정기가 아메이, 엠모스피어, 스카이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가격도 뭐 10만 원짜리도 있고 5만 원짜리도 있어요. 그리고 500만 원짜리도 있고 600만 원짜리도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다양한 공기청정기들이 있는데 저는 제가 선택을 한다면, 또 제가 선택을 했고 제가 선택을 하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중점을 둬서 공기청정기를 선정을 해야 될까? 나는 어떤 거를 할까? 예전에는 솔직히 말하면 저는 디자인이 예쁘고 대기업 LG나 삼성 대기업계 멋있고 뭔가 잘 될 것 같고 공기청정기는 또 엄청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었는데 랜드가 그거 잘못된 거다라고 저한테 깨우침을 줘가지고 우리 집에 이제 엠모스피어하고 엠모스피어 스카이가 한 대씩 있어요. 사용을 하다 보니까 제가 비염이 굉장히 많았는데 비염이 굉장히 많이 없어졌어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엘로케어도 먹고 건강보조식품도 먹고 공기청정기도 같이 쓰다 보니까 그것도 없고, 집에 안에 있는 집에 있던 아주 독특한 냄새들이 아주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집안에 있으면 잘 못 느끼는데 여행을 뭐 3박 4일이나 4박 5일 다녀오면 집에서 냄새가 나더라고요. 내가 못 느끼던 냄새가 옷에서 장롱에서도 냄새가 나고 그런 냄새들이 많이 완화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공기청정기를 고를 때 그러면 어떤 선택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해야 되냐? 한 가지 본질 공기정화 기능이겠죠. 공기청정 기능이고 본질적인 차원에서 선택을 한다 그러면 제가 선택한 첫 번째는 엠모스 기어 스카이겠죠. 그래서 선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엠모스 기어 스카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는데 저희가 그 팜플렛, 리플렛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첫 번째가 그 헤파 시스템보다 좋은 99.99%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필터들이 그러니까 그 헤파라는 게 필터의 성능을 얘기하는데요. 그 아주 작은 크기의 어떤 오염 물질까지 제거해주면서 성능이 좋아야 필터의 그 기능 유지를 해주는데요. 헤파 필터 같은 경우 H13의 경우에 0.3 마이크로메타를 99.75% 정도 제거를 해주면 H13이고요. H14는 0.3 마이크로메타의 그 크기를 99.97% 정도의 제거율을 확보해주면 되는데 우리가 지금 설명드리는 스카이 같은 경우에는 0.00 이상의 크기까지 99.99%를 제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제품, 뭐 삼성이나 뭐 다른 대기업이나 아니면 가격이 굉장히 비싼 제품들과 비교해서 본질적으로 공기청정 능력이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 보시면 이제 첫 번째가 99.99%고 두 번째가 0.0024 마이크로메타고요. 세 번째가 이제 850원 되어 있는데 스카이 같은 경우에 이게 공기청정기는 하루 종일 계속 가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분은 하루 종일 가동 안 하시는 분도 있고 어느 분은 하루 종일 가동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하루 종일 가동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집 안에서 벽지나 천장재나 벽체나 건축 자재에서 계속 유기화합물,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VOCS라는 것들이 계속 분출이 되거든요. 그 속에 들어있는 것들이 뭐 포름알데히드나 우리가 몸에 나쁜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제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기청정기를 계속 가동을 해주면 되는데 스카이 같은 경우에는 0.05초에 한 번씩 실내 공기를 측정을 해서 자기가 어떻게 가동해야 될지를 판단을 하고 가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1분에 1200회 정도 계속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의 질이 나빠지면 높은 강도로 높은 송풍 용량으로 가동이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낮은 송풍 용량으로 가동이 되는데 그냥 쉽게 말해서 그 1단의 경우에 여기서 850원이라는 거는 한 달 전기요금이에요. 1단으로 가동했을 때 1와트 정도의 전력이 소모되는데 1와트라는 거는 형광등 램프가 보통 28와트 정도 되거든요. 그거에 몇 분의 1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전기 사용량도 그만큼 적다는 겁니다. 근데 아마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에너지 스타라는 인증을 받았어요. 미국에서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에너지 등급이 3등급이에요. 아마 그런 것들은 어떤 그 평가하는 방법이나 절차에 어떤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 3등급을 받은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계속 가동을 했을 때 한 달에 850원이니까 전기 현금보다 적은 거니까 에너지 전급도 효율도 굉장히 높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인텔리 플로우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공기의 기류에 대한 건데 이번에 스카이가 발매되면서 그 송풍기 모터, 송풍기의 어떤 모양을 변형을 시켜서 송풍 양을 증가시키면서 순환이 잘 될 수 있게 만든 거거든요.
예전 엠모스피어에 비해서 스카이가 공기 정화율이 분당 8.5 세제곱미터. 이게 이제 8.5 세제곱미터라고 그러면 상상에 그냥 8.5 세제곱미터가 뭐 정화가 되나 보다, 능력이 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이제 2리터짜리 생수병으로 계산을 하니까 이 분당 한 4,000개 정도, 초당 70개 정도의 공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우리가 그 공기청정기에 보면 헤파 필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스카이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도 걸러줄 수 있죠. 바이러스, 박테리아를 걸러주는 거는 이 흡착 탈취 필터, 네. 탈취 필터에서 하는 건데요. 탈취 필터 같은 경우에 유해가스를 한 86% 정도 제거를 해준답니다. 그래서 이 탈취 필터는 코코넛의 껍질을 탄화시켜서 만든 필터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게 표면적이 넓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필터의 표면적이 적을 경우에는 공기를 정화를 많이 했을 경우에 찌꺼기들이 그만큼 많이 오잖아요. 막혀버려요. 막힌다는 거는 필터 성능을 제기를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필터를 금방금방 교체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필터의 표면적이 커야 돼요. 스카이 같은 경우에 필터가 세 가지가 있죠. 프리필터, 집중 필터, 탈취 필터. 그러니까 프리필터 같은 경우는 머리카락이나 이런 먼지, 큰 먼지들을 걸러주고, 이건 아무 때나 뭐 물청소를 할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진공 청소기를 통해서 이렇게 빨아들여서 청소를 하거든요. 그렇게 청소를 하고, 그 집진 필터하고 탈취 필터는 소모성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사용을 되게 많이 하면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요. 교체 시기나 시간은 이게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딱 단정 지어서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집이 공기가 되게 그러니까 안 좋은 환경에 있다면 계속 가동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1단이 아니고 뭐 4, 5단으로 계속 가동을 많이 하면 그만큼 공기 처리 양이 많아지는 거죠. 정수기도 우리가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정수기 필터를 1년을 쓰지만 사용량이 많은 경우에 5톤이죠. 5톤 이상을 썼을 경우에는 능력이 필터 성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교체를 하는 것처럼 공기청정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얘가 3개월 후에 바꿔라, 4개월 후에 바꿔라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일상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탈취 필터 같은 경우에는 1년, 집진 필터 같은 경우는 1년 반 정도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표면적을 넓혀주기 위해서 그 탈취 필터 같은 경우에는 표면적으로만 따지면 운동장에 그러니까 그 축구장 사이즈 한 200배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표면적이. 그래서 그 표면적을 걸러지면서 계속 걸러지는 거죠. 걸러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능에 대한 말씀은 그렇게 드렸고요. 그러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공기청정기의 가장 본질적인 기능은 뭐 정말 세계 1위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또 판매량도 가정용 판매량도 세계 1위예요 현재.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끼리 그냥 좋다, 회사에서 회사에 좋다고 하니까 좋은가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영국 알레르기 재단이라는 데에서 알러지아가 19가지 항목 102가지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대해서 인증을 받았어요. 이게 왜 되게 중요하고 가치 있는 거냐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얼마 전에 그 대기업에서 영국 알러지 재단에서 인증을 받았다고 신문 광고까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전체적인 109가지가 아니고 단지 몇 가지만에 대해서 인증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신문에 나올 정도니까, 이 알러지 재단이라는 게 비영리 기관이면서 충분히 어떤 그 신뢰성 있는 기관이구나. 그래서 근데 그 중에서도 109개 항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인증을 받았다. 그러니까 기능상
또 외부에서 그러니까 신뢰도 있는 기관에서 신뢰 있는 테스트를 거쳐서 인증받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이제 그 공기 아까 정화 능력, 그러니까 분당 8.5 세제곱미터의 공기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20평대 정도 커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존 모델에 비해서 뭐 20%가량 증가된 양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그 미세먼지가 크게 보이시죠? 여기 제일 앞에 보이는 게 머리카락 사이즈예요. 우리 머리카락 사이즈로 그 다음이 미세먼지고요. 그 다음이 초미세먼지예요. 그래서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호흡기 계통을 통해서 호흡기 계통을 통해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호흡기 계통의 질환을 일으키는데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호흡기를 그냥 통과해서 뭐 피부도 통과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혈관 질환이나 협심증, 또 뇌출혈이나 이런 걸 일으킬 수 있대요. 영국에서 분석을 했어요. 영국에 스모그가 굉장히 많잖아요. 산업화가 처음 되다 보니까 공기도 굉장히 안 좋고, 그래서 그 공기가 굉장히 안 좋은 지역에 그 알츠하이머 환자들 돌아가신 분들의 뇌를 분석을 하니까 뇌 속에 중금속들이 굉장히 많이 함유돼 있었다. 그러니까 그게 초미세먼지라는 거죠. 그래서 서울대 병원에서도 분석을 해보니까 미세먼지 농도가 10마이크로메타 이상씩 증가될 때마다 알츠하이머 환자들의 발병률이 1.6배가 커졌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공기 계속 마시고 하니까 이게 나쁘고 힘든지를 모르죠. 막 그런 줄 모르잖아요. 근데 이게 지속적으로 마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안 마실 수가 없고 이걸 호흡을 안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 쌓이는 거죠. 중금속이 왜 무서운 거냐면 몸속에서 빠져나가질 않는 거예요. 초미세먼지도 중금속의 한 종류라고, 그러니까 초미세먼지 속에 중금속이 굉장히 많다고 보면 그게 몸속에 쌓인다는 거죠. 그래서 바깥에서 활동할 때는 우리가 마스크를 쓰거나 아니면 정부에서 내려주는 초미세먼지나 미세먼지가 나쁠 때는 바깥 활동을 자제하면 되는데, 그러면 집안에 있으면 뭐 그렇다고 집안에 있는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벽지나 천정이나 여기에 나오는 유기화합물이나 또 조리 과정에서 나오는 탄화돼서 나오는 뭐 화학물질이나 아니면 침구류 같은 경우에는 먼지가 미세먼지가 많이 나오는데 침구류 같은 경우에는 세균이 또 있대요. 그러니까 세균성 미세먼지라고 하는데 얘는 그냥 미세먼지보다 더 안 좋답니다. 그래서 그 안방이나 이런데, 그러니까 제가 우리 집 이제 그 스카이 같은 경우는 거실에 놨다가 안방에 놨다 하는데요. 모빌리티 기능이 있으니까 안에 놓으면 이불을 들썩이거나 이렇게 하면 걔가 작동을 쫙 해요. 그만큼 이불 속에 미세먼지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주무실 때도 꼭 그 침실 안에 놔야 되고요.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휴대폰 휴대폰을 줘보시면 지금까지는 엠모스피어 스카이의 어떤 기본적인 본질적인 어떤 성능이나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스카이가 되면서 한 가지 추가된 게 있죠. IoT 기능이 있죠. IoT 기능. 또 되게 신기한 건데요. 그 스카이 그 웹을 휴대폰에 깔면 스카이가 다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엠모스 스카이 커넥트라고 여기 맵이 있어요. 이걸 딱 누르시면 뜨죠. 또 뜨거든요. 좀 기다리시면, 그러니까 집 안에 와이파이가 돼야 되는 거죠. 집 안에 그러니까 엠모스 스카이가
집에서 와이파이를 통해서 연결이 되거든요. 보이시나요? 네. 제가 위에가 조음으로 돼 있죠. 네. 조음은 뭐냐면 제가 사는 그러니까 처음에 이거를 설정을 할 때 지역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사는 아파트의 실외 공기실에 대한 거고요. 그 밑에는 아이고 꺼졌네. 그 밑에는 아름이라고 써 있죠. 우리 스카이 이름이 아름이에요. 아름이. 아름이가 보면 여기 제품 모드 오토 실내 공기 좋죠. 필터 상태가 문제가 없고 이렇게 해서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지금 사람이 안방에 지금 놨는데 안방에 놓다 보니까 움직임이 없잖아요. 그래서 공기 중에 떠다니는 것들은 다 정화가 됐고 이제 사람의 움직임이 없어 이래요. 제가 움직이면 가가지고 이제 또 막 돌고 하는데 여기서 원격으로 가동이 된다는 거죠. 여기서 보면 오토잖아요. 터보 모드 기능을 쓰면 오토가 꺼지면서 가장 큰 풍량으로. 그러니까 터보 기능은 언제 쓰시냐면 환기시킨 이후에. 네. 터보 기능은 환기시킨 이후에 쓰시면 돼요. 우리가 공기청정기가 애모스피어가 아무리 좋아도 이산화탄소나 아니면 라돈, 그러니까 애모스피어 스카이나 애모스피어가 라돈을 제거할 수는 없지만 라돈을 발생시키는 거는 제거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라돈 자체는 제거를 해줄 수가 없어요. 흡착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기가 깨끗하게 유지를 해주려고 하면 환기를 시키셔야 돼요. 환기를 시키시려고 그러면 아까 보셨지만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있으면 밖에 공기실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에는 대시수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차들이 많이 다니고 하기 때문에 공기질이 대부분 안 좋아요. 네,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은 하지 마시고 웹을 보시고 바깥의 공기가 좋았을 때 환기를 시키시고 환기시키신 이후에 아까처럼 터보 기능을 넣어서 돌리시면 돼요. 지금 우리 딸이 거기 혼자 있을 텐데 깜짝 놀랐겠네요. 되고 자동 모드 누르면 다시 이제 꺼지고요. 야간 모드 이렇게 켤 수 있고요. 네. 이렇게 이걸로 조정도 가능하고요. 네. 이렇게 해서 쓰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그 동안에 우리 집의 실내 공기의 상태에 대해서 얘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보이시나요? 녹색은 좋은 거고 녹색 위에 노란색은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녹색인 경우에는 가만히 잠잘 때나 사람이 없을 때 그러다가 사람이 움직이거나 그렇게 되면 이렇게 돼서 켜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자동으로 놨을 경우에는 쉥 돌았다가 약해졌다. 돌았다가 약해졌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웹을 활용을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죠. 네.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있고요. 여기 보면은 저희 상당히 여기 높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청정기가 없다 생각하면 계속 높은 상태가 유지가 돼 있었겠죠. 그래서 비염도 걸리고 이렇게 됐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바깥에는 좋은 돼 이거 활용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알러지 재단 들어가셔가지고 확인하시는 거는 저번 시간에 했으니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궁금하신 거 혹시 있으신가요? 초미세먼지랑 미세먼지 사이즈가 네. 찾아볼 때마다 항상 다르게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고 네. 있고 네. 미세먼지 사이즈는 어디까지가 미세먼지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언론이나 정부에서 얘기하는 대부분이 10 마이크로메타 미터 이하가 미세먼지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2.5 마이크로메타 이하가 초미세먼지죠. 근데 이제 이거를 제가 보면서 느낀 건데 이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제 필터 성능하고 이런 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전 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초미세먼지가 2.5 마이크로메타인데 굳이 0.0024 마이크로메타까지 왜
리터까지 왜 이거를 걸러줘야 되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그게 수치가 중요한 거예요. 2.5 마이크로베타 이하잖아요. 그러니까 2.5 마이크로베타 이하는 다 초미세먼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스카이가 0.0024 마이크로베타를 청정해, 그러니까 걸러주는 기능이 있지만 더 밑에, 그러니까 더 작은 입자도 있을 수가 있는 거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 기능은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지만 시간이 자꾸 너무 많이 가는데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도 있어요. 가성비로 따지면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도 좋겠죠. 뭐 이온화식 그 공기청정기도 있고 그런 것들은 근데 뭐냐면 공기청정 기능은 있지만 또 반대적으로 오존을 발생을 해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더 나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알지 못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가습기 살균제 같은 경우도 우리가 영상 많이 봤지만 애기들한테 좋은 거 주려고 더 좋은 환경 주려고 하다 보니까 나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온화식 공기청정기는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가성비가 있다가 가심비가 있고 지금 가심비로 왔잖아요. 가심비는 뭐냐면 내가 만족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아까 얘기한 거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거. 디자인이 좋아. 이 제품이 디자인이 좋아. 나 마음에 들어. 요 정도 성능이면 돼. 저 마음에 들잖아요. 가심비. 괜찮아. 예전에는 가성비였다가 싼 거. 그러다가 가심비를 선택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가심비라고 해요. 신은 뭐예요? 몸. 내 몸을 위해서. 그럼 내 몸을 위해서, 그러니까 내 몸을 위해서 하려고 그러면 정말 좋은 본질적인 공기청정기의 본질인 엠모스카이를 써야 된다는 거죠. 이상입니다.